자, 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동물 진료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수익에서는 정설처럼 떠도는 얘기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이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으로 진료비 개시제라든지 예상 진료비 사정부지제, 동물 진료비 공시제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요, 이 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과 동물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위클리벳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교실 천명선 교수팀이요, 반려동물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동물 의료 서비스 만족도, 신뢰도, 불만사항 관련 설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최유진 연구원이 최근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가 진행됐고요. 국내 19세 보호자 중 최근 1년 이내에 동물진료 의뢰 경험이 있는 보호자 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설문 참가자 중에서 남성 250명, 여성 250명이었고요. 연령이나 가구 소득도 다양하게 분포가 됐습니다. 엄청 신경을 써서 표본 집단을 마련을 했다는 거죠. 자, 최근 1년 이내에 동물병원에 가본 보호자들이잖아요. 일단 병원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500명의 보호자들은 연평균 동물병원을 4.91회 방문을 했고요. 1회 방문 시 지출한 진료비는 평균 11.74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 한 50만 원 정도를 동물 진료비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조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은 보호자들의 불만사항을 비의료적인 요인, 그리고 의료적인 요인, 진료비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구분해서 조사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재밌는 건데요. 이제 과연 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불만이 이 진료비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치료 과정 그 자체에서 이제 불만이 있는 건지, 혹은 또 다른 부분에서 불만이 있는 건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비의료적 요인에는 수의사의 정보 제공 방식이나 공감, 배려, 존중 같은 수의사의 태도, 의사소통 과정 이런 것들이 포함됐고요. 의료적, 수의학적인 요인에는 치료 그 자체, 검사, 처치, 치료 결과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료비에 대한 불만도 두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진료비 청구 과정에 이제 불만이 있냐, 아니면 진료비 자체가 적절했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료비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불만인 건지, 아니면 이 청구하는 과정에 뭔가 불만이 있는지 이제 구분한 거죠. 저는 이 설문 자체도 기존에는 사실 이런 설문을 할 생각을 좀 못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결과를 보면은 자, 일단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259명 51.8%가 동물 의료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동물 의료 서비스에는 만족을 하고 서비스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의료 서비스에는 만족한다. 서비스에는 또 신뢰한다는 얘기죠. 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비스에 만족하냐라는 응답에 만족한다라는 답이 86.4%, 신뢰한다는 응답이 90.8%를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불만 경험 여부에 따라서 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약간의 차이는 보이긴 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고요. 불만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명 중에 8명이 여전히 동물 의료 서비스를 신뢰한다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표현하면 동물병원에 불만이 있어도 의료 서비스 자체를 못 믿거나 만족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 그러면 불만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까 불만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진료비 요인에서 불만사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항목들은 불만 경험 비율이 한 20%대였어요. 네. 진료비 청구 과정에 대한 불만은 37.8%, 그리고 서비스 대비 진료 청구비의 적절성에 대한 불만이 있는 보호자는 34.8%로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청구 과정에 대한 불만은 뭔가 진료비 자체가 비싸서 불만이에요 이것보다는 뭔가 이 진료비를 청구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다 이 의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상되는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또 청구된 진료비의 상세한 걸 알 수 없어서 불만이었다, 이런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 그 동물진료비 개시제라든지 예상진료비 사정고지제가 점점 확대가 되면 해결이 될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너무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부작용도 많이 우려가 되기는 해요. 네. 근데 그 방향 자체가 진료비를 뭐 개시하고 예상진료비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보호자의 알 권리를 높이는 측면이잖아요. 개정된 수의사법이 하나씩 시행이 되면은 보호자의 이러한 불만은 줄어들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진료비에 대한 불만 두 번째로 청구 비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사실 어떤 불만이 나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여기서는 사람 의료비보다 비싸다고 생각된다, 이런 불만, 그리고 이제 다른 동물병원에 비해서 비싼 것 같다, 이런 불만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동물진료비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은 건강보험제도가 있잖아요. 네. 공보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당장 눈앞에서는 적게 보여도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그대로 내는 그러니까 돈을 그대로 전부 다 부담하기 때문에 뭔가 왠지 모르게 너무 비싼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요런 게 강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단에서 지급해주는 공단 지급액까지 합쳐서 비교해보면 동물 진료비는 같은 항목의 사람 진료비보다 쌉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제도가 없고 평상시에 우리가 동물 건강보험료 이런 의료비를 내질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를 100% 본인 부담하다 보니까 비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연구진도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의 질과 무관한 진료비에 대한 불만은 개별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해소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뜻을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진료비 부담이 동물병원 신뢰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진료비 청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수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저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위클립에 저희가 8년째 하고 있잖아요.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려인들이 무조건 진료비 싼 것만 좋아한다. 뭐 이렇게 사실 굉장히 큰 오해가 쌓여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제대로 된 처치를 받았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얼마든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 저희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동물 진료비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이 정책은 사실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파악한 다음에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무조건 싸게 해! 이게 답은 아니다. 저희가 또 올해 이 위클리벳 방송을 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네요. 네. 자,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